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안성분석,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지껏 이제 설명을 드려놨는데 다시 한번 보시는 거는 제일 왼쪽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간다. 그 다음에 38번 도로가 사실은 우상향 쪽으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저기에 그 화면이 이제 저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점선으로 화살표가 아래 위로 돼 있는 것이 세종고속도로예요. 이는 간단하게 하면은 안성시의 정중앙을 지나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 밑에 있는 평택에서 제천까지 가는 고속도로 그 기능과 38번 국도의 기능은 좀 제외하고, 가장 적은 것은 고속도로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갖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저게 정상적인 도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나와 있었던 개발 도면, 소위 말해서 붉은색은 개발을 못한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농지가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수지가 있다든가 이러한 지역으로서 개발을 억제해야 될 지역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노란 지역이에요. 노란 지역이 가장 많이 통과되는 지역이 지금 여러분 녹색으로 제가 그려놨습니다만은 바로 뭐냐면은 세종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저기를 지나가는 것이 안성에서 여러분들 보계면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 보계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안성에서 유명한 종교 집단이 있었죠. 그 종교 집단이 있었던 데가 저 보계면입니다. 그 이제 저 보계로 해서 금강면으로 해서 서운면, 미양면하고 서운면 그 사이로 지나가게끔 일단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 자료가 인터넷 가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이제 부동산 전문가 같은 저와 같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마당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이것이 진짜고 요거에 대한 정보의 가치가 있죠. 정보의 가치를 분석하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최고의 이제 전문가예요. 수만 건, 수십만 건의 지금 세종시에 관련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참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전 시간에 설명을 드려놨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고속도로에서 가장 관심들이 토지에, 저는 아파트보다는 토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토지에 관심 있는 게 결국은 오포모연의 용인과 그 다음에 안성, 보계냐, 미양이냐, 금강이냐, 아니면 서운면이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안성이냐, 이걸 봤을 때 저는 안성이라고 그린 이유를 설명을 드려왔죠. 제일 대표적인 게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그랬죠. 자, 오포 모에는 공장을 못 짓지만 여기선 짓는다. 오포 모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수 없지만 이 지역에서 만들 수 있다. 그게 그 유명한 수도권 정비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삽질하는데 지금 얘기한 파기만 해도 잘 파지는 땅이냐? 안성 땅은 잘 파지는 거예요. 근데 오포모에 용인에 가서 삽질하려고 그러면은 땅하고 돌이 걸려요. 이쪽을 또 땅하고 파니까 또 이번에는 또 큰 암석이 걸려요. 이게 그 유명한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성의 땅 가격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유념을 했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격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경부고속도로, 저기는 100으로 보자, 이거 100으로.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저기는 50으로 보자. 설명을 드렸죠.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택이나 공도, 안성에서는 신도시를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저기는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부고속도로가 내려가는 일죽 인터체인지에서는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유명한 오폐수 처리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왜 그러냐? 팔당 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천편시간에서 죽산면까지 그 일죽서부터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놨죠. 그러면 예를 들은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는 공단도 만들 수 있대. 공장이 또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들어갈 수가 있대. 그 다음에 무슨 대규모 아파트도 칠 수가 있댄데, 그게 경부고속도로 완해 주변에, 거기에 땅 가격을 100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를 보자. 공장이 못 들어간대. 들어가기 힘들대. 대규모의 지금 택지 개발, 그것도 못 한대. 그냥 집이나 한두 채 지어야 된대. 이렇게 되는 지역에. 그래서 저기를 50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세종시내네. 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안성으로 지나가는 정중앙은 바로 뭐냐면 경부고속도로하고 똑같은 여건을 갖춘 거예요. 무슨 여건? 공장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미양공단, 그 유명한 안성탕면, 안성공단이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일죽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규모 아양 택지 개발. 근데 그 외에 다른 택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성시는 잘 안 가려고 그랬어. 왜냐? 불편하니까는. 철도도 없죠. 고속도로라고는 뭐 있어? 쭉 38번 타고 저까지 나와야 돼. 저 공도까지. 여러분 그 유명한 안성 맞춤, 그래서 안성 장날 가보셨죠? 아마 2일날인가 7일날인가 될 텐데, 안성 장날 한번 가시면은 공도서부터 중앙대학교서부터 해가지고 안성읍내까지 다리가 아파요. 강화 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 저기다 택지 개발을 해서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기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대. 그 유명한 세종고속도로가 간대. 그 주변에는 공장도 짓는데, 주변에는 택지도 개발하는데, 제가 무슨 안성 홍보맨 아닙니다. 저는 법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포에서, 모연에서는 택지 개발이 힘들대. 바위가 깔렸대. 공장을 지으려고 했더니 암석이 깔렸대. 암반이 있대. 왜냐?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속도로가 내려갔을 때 바로 뭐냐? 경부고속도로를 100으로 보고, 오른쪽에 있는 중부고속도로를 50으로 봤을 때는 세종신 얼마로 보세요? 제가 1편인가 그래서 그랬죠. 한 75로 보셔도 되시죠. 더 높게 보면 85로 보세요. 적게 보면 70으로 보셔도 돼. 그렇잖아요. 분명히 어디보다는, 일죽보다는 분명히 더 세졌다. 그런데 공도 세종시, 경부고속도로 완보다는 조금 약할 거다. 이런 개념 가지고 저 지역을 분석을 하는 거라 이거요. 그러면 현재 얼마네? 앞으로는 얼마 정도? 이게 미래 가치예요. 이 얘기 때문에 잠깐 보면은, 지난번에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이제 뭐 토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뭐 이렇게 손가락 안에 꼽는다라고 그런 저와 제 딸 간에 일어났었던 이제 가정사 얘기를 이제 잠깐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관련돼 있는 것 때문에 그 방송을 듣고 이제 제자들 그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토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데는 분이 본인이 무슨 뭐 10만 평이요? 저 금방 사볼까요? 강원도에 가서 10만 평 하냐? 100만 평도, 아니 100만 평까지는 좀 돈이 좀 몇십만 평 저도 자신이 있어요. 아니 그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배운다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한테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오해는 마시고. 그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자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롯데 못 보셨어요? 제가 진로에서 그룹부동산 했을 때 거기는 3번의 논아짐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배분을 해요. 그래서 주정과 진로 유리가 그걸 또 배정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 거예요. 돈에서는 형제, 부모, 자식 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여러분한테 뭐가 이쁘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저럴 걸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걸 듣고 이제 전화도를 갖다가 하셔서, 왜냐 검색어 치면은 뭐 뻔히 나오고 박준호 교수 치면은 뭐 다 나오니까는 번호 알아가지고 또 전화들 해놓으시고 그러셨는데, 진짜 실감나는 얘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분명히 저희 제자들이나 제가 아는 중에서 100억 이상 부자는 뭐 10명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한 6, 7명 분명히 나왔습니다. 저는 저보다도 사실은 많이 베풀어주는 상황이에요. 정보, 가장 빠른 정보도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가정사 잠깐 얘기하면, 저는 그냥 마포 망원동이라는 데에서 강변에 있는 대림 아파트에서 강을 바라다보고 살고 있지만은, 저희 자식들은 보통 한 15억, 17억, 20억 되는 아파트에서 걔네들은 재테크를 잘했어.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해드렸죠. 바로 뭐냐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한 배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여러분이 부동산은 사는 시점을 놓쳤죠. 주식은 파는 시점을 놓쳤죠. 우리가 가장 이 과목에서 또 이 방송에서 배워야 될 건 어디에 뭐가 생긴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적은 거는 어느 때 본인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어디 소개한다고 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얘기해 드린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100으로 봐라 이거. 오른쪽에 있는 중부고속도로의 일축을 50으로 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강에 가든가 아니면 어느 쪽을 가시든, 저 안성 쪽에 보계를 가시든가, 그럼 가셔서 이쪽은 앞으로 얼마가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그러한 확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지점 가르쳐주면 모르네요. 지난번에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여러분 지금 얘기한 지도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드렸죠. 그런다고 여러분이 가서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상당히 제가 알기는 많은 인기가 있고 그러는 게, 적나라하게 우리 배우자 이거예요. 왜 내가 투자를 못하고 왜 내가 부자가 못 됐는가,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봐보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보 가르쳐주면 뭐랍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2016년 부동산 시장,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사실은 금년 초에 예측을 했던 거예요. 지수, 숫자, 계량, 이게 시계열 분석,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그런 거예요. 최근에 논쟁이 많죠. 공급이 과잉이다, 아니다. 수요가 어쩌다. 이건 지수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논리 가지고 보는 게 최고 아니에요. 그게 실증, 이게 실증 분석이라는데, 이게 종합응용과학이라고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고, 예전에 강의할 때는 뭐냐면, 이게 짬뽕이라, 야, 종합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응용이라는 건 요령이다. 그래서 이게 짬뽕이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부동산이라고 그러는 거, 특별히 토지라고 그러는 건 실증 분석, 시장 이론이 가장 강하게 맥혀 들어가는 게 뭐다? 토지예요. 여러분 이러실 줄 알았으면 4, 5년 전에 제주도 땅을 파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땅 못 팔아서 난리 아니에요. 지금요, 제주도 땅 아무거나 찍었어도 무조건 최악, 아주 그냥 재수가 엄청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3배, 5배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건 뭐 100배까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무슨 계량 분석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계량 분석에 접근을 해서 판단을 할 땐 실증 분석을 해야 된다. 시장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현한 게 저희 제자들이고 저희 자식들이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치면 분명히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합니다. 아니, 제가 수없는 정보 자료, 뭐 방송에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갖고 있다 그래도 과언 아니에요. 가르쳐준다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나? 그건 아니다 이거요. 그랬다고 오해 마시는 게 저 방송 보시고 전화하시는 분 땅 소개해달라는데, 저 중개업자 아닙니다. 소개하는 사람 아니에요. 컨설팅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을 하시면서 보시자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첫째, 주관적.
내 개인 생각 갖고 있어야 돼. 이 생각의 근거를 내면 뭐냐? 웬만큼은 실력을 좀 갖고, 그 다음에 감각이 필요해요. 요즘 가면 쓰고 나오는 노래가 유행이죠. 가면 쓰고 뭐 노래 부르면서 누가 불렀나. 근데 거기서 필로, 감각으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적, 과학,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원래가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어를 쳐봐 보면은 제일 먼저 부동산, 특별히 토지에는 주관적, 그 다음에 감각적, 그 다음에 체험적이라는 요소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특별히 토지에서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해요. 하여 토지를 보고, 토지를 부동산으로 보면 안 보여. 토지를 땅으로 보면 보여요. 이게 죄예요. 가끔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전 사실은 뭐 그 유명한 건대 부동산 대학원 여기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대한민국의 30대 재벌 그룹에서 계열사 근무가 아닙니다. 그룹 전체 부동산을 30대 중반서부터 해봤어요. 그 유명한 카스 맥주 공장은 저의 작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또 모든 걸 다 해봤어. 그랬다라고 그래서 저거가 예를 들어서 땅은 무조건이 아니죠. 저 진짜 제가 생각을 해도 잘 봅니다. 야, 그쪽에 뜰 거야. 잘 떠요. 그러면 나가 투자를 했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개인적 성향이에요. 땅은 인생을 바꿔주지만 아파트는 인생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아주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함부로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게 땅이에요. 그게 토지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그럼 결론 최종 안성 나들목은 어디냐? 아까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린 것처럼 현재 서울에서 안성까지 가는 세종 고속도로는 가설계만 나와 있어. 인터넷에 나가면 어디에서 한다는 가설계만 나와 있어. 본설계, 이게 실시설계라고 그래. 지금 실시설계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인터체인지가 안 나와서 용인에는 오포다, 무연이다 막 떠들고, 그 다음에 안성에는 포계에서 하나 나오고, 저기 금강에서 하나 나오고, 아니면 서운에서 하나 나오고, 2개 나온다 마구 떠들어요. 아직까지 최종 결론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신의 한 수, 감각으로, 주관적으로,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 경험으로 지금 얘기하는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100이라는 숫자와 50이라는 숫자, 자 이제 75가 되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어디를 주안으로 해서 할 거냐? 그거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안성개발도로 축을 보면은 제일 먼저 38번 도로와 45번 도로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거 보셔야 여러분들 문제가 상당히. 그래서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녹색 선에 의한 보계로에서 서운으로 내려가는 게 저게 그 유명한 세종고속도로, 지금 집중 분석하는 고속도로다. 저게 어디냐? 안성시청 나오죠. 그 다음에 저기가 어디냐면은 안성시청에 이제 결론이 나오면은 저기가 보계면에 동신리라고 그러는데, 금강면에 가면은 이제 그 내우리, 또 계산리냐, 또 서운면이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막판에서 한번 보자 이거요. 자,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 화면이 저렇게 나와서 한경대학교가 있고 안성시청 있죠. 화면을 잘 보세요. 그 안성종합터미널 있죠. 저게 안성종합운동장 지금 그 사이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기는 바로 뭐냐면 구사리, 어디 가서 구사리 맞았다라고 그러죠. 구사리하고 내방리, 저게 보계면이에요. 그 다음에 동신리, 그 다음에 양봉리와 신양봉리가 있어요. 저 사이냐, 아니면 내우리하고 계산리냐, 저건 이제 금강하고 서운면 쪽이에요. 이 세 군데 중에 하나인데, 가장 지금 확률이 높은 거는 동신리에서 양봉리, 이 사이선이 지금 38번 도로고 만나게 될 거냐, 아니면 328번
지금 얘기하는 그 금강저수지 나가는 쪽 도로하고 만나게 할 거냐, 이 내용이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다시 한번 저거는 실시 설계인 본 설계가 나오고 나면 인터넷에서 뜨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안성시청과 안성종합운동장 사이에서 인터체인지가 나온다. 100% 맞습니다. 지점만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주변 지역은 이렇게 해서 뜨게 되는구나. 지난번에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인터체인지하고 바로 앞에 걸렸다라 그러면 안 걸리니만 못해요. 인터체인지로부터 최고의 가장 영향권에 걸리는 건 500m 이내. 2km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도면을 보시는데, 다만 인터넷에서 뭐 얘기가 나오는 거는 평택에서 제천까지 나오는 내우리 계산리 쪽에서, 이쪽에서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미양 산단 때문에 나온다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신리냐 신양복리, 양복리냐, 아니면 구사리냐 내방리냐, 이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제가 보았을 때는 그동안에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다음 편에는 최근에 이제 평택도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화성에 대한 분석을 잠깐 예고를 해놔드릴게요. 자, 화성시 분석은 여러분 화면에서는 참 이렇게 약하게 해놨는데 맨 오른쪽이 머리라고 그러는 거죠. 화성시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앞으로 툭 튀어나갔어요. 그 다음에 1번이라고 써있죠. 저게 1번 국도입니다. 오른쪽에 주황색 선이 있는데 그게 호남선, 경부선 철도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에는 39번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축입니다. 아까 안성에는 38번 도로인데 저기는 39번 도로예요. 그런데 위에 39번 도로 끝에는 그린벨트 GB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부선, 호남선 밑에는 K55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축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옛날에 화성시는 남양군이었습니다. 남양이다 우리는 데가 화성시청 소재지예요. 근데 화성시청 소재지는 최근에야 이제 빛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이 날개라고 그러는 부분에 우쪽에 가면은 그 유명한 비봉, 매성, 봉담이라고 그러는 그린벨트가 축을 막고 있습니다. 저 옆이 그 유명한 송산 그린시티예요. 송산 그린시티 여의도의 22배 되는 면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예측까지 또 해놔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양감동이라고 나오는데, 양감면이라고 나오는데, 이 양감면이 바로 얘기한 K55 오산 공군 비행장입니다. 이거에서 개발축을 또 막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자, 앞으로 이제 화성이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운데로, 마지막 화면에 보면은 가운데로 주황색 선이 지나가는 게 저게 제2외곽 순환도로입니다. 금년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인터체인지를 또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